자, 우리 마저 정리하자. 자, 12번 문제를 보면 조선시대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자, 보충 자료 봐봐. 향교 읽어봐. 관악이지, 관악, 그치? 지방 중등교육기관으로 목적은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 교수 및 지방 문화 향상을 위한 거, 향풍 순회 등의 사회 교육적 기능. 자, 문제 풀자. 1번 답 어때?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에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이었지.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이지, 그치? 틀렸다. 나머지 2, 3, 4, 5번은 여러분들이 보고 해. 자, 13번으로 가자.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1번. 전국적으로 설치했던 관악교육기관이다. 그 전국적이라는 게 이게 뭐지? 지방이라는 얘기 아니야? 관악이었잖아. 그치? 2번은 양반 자제만이 입학할 수 있었으며 문묘를 모시지는 않았다. 아니, 양반 자제가 아니라 양반 자제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양인의 그치? 자제도 입학이 허용됐어. 양인도. 응? 그리고 문모를 모셨어. 문묘를. 그러니까 문묘를 모시자는 건 사부학당이고 여기도 문묘는 모셨어. 그리고 3, 4번은 향교에 대한 또 보충 설명 여러분 또 참고해. 자, 뒤져 넘기자. 조선시대의 잡학과 그 담당 관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역학은 사역원에서 했지. 사역원. 의학은 전의감에서 했지. 전의감. 음양학이 관상감. 이게 답이지. 유락은 형조에서 했지. 형조.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그제? 이런 건 사실 국사 문제이지, 그제? 이런 건 그렇다. 자, 15번 문제 가자.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출석 확인을 위한 방식은 아까 출석 확인이 뭐라 그랬지? 원점 제도라 그랬잖아. 원점법. 그치? 2번. 그래서 원점 제도, 원점모. 그치? 학교 모범은 이가 왕명에 의해서 지은 교육 훈규야. 이가 왕명에 의해서 지은 교육 훈규가 학교 모범이야. 탕평책은 뭐였죠, 여러분들? 영종조가 당쟁 해소를 위해서 당파 간의 정치 세력의 균형을 위한 그런 제도가 탕평책 아니었어. 학교 3억은 뭐야? 이가 교육 쇄신을 위해서 제정한 규정. 교육 쇄신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 이게 학교 3억이지. 16번은 뭐지? 성균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성균관 얘기 또 나왔네? 1번 어때? 문묘와 학동이 공존하는 묘학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고려의 국자감과 달리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운영하였다. 유생들이 생활하며 공부할 때 지켜야 될 규칙으로 학령이 존재하였다. 재학, 유학, 유생이 정원이 미달하며 지방 향교의 교생을 우선적으로 승고시켰다. 아니지. 아까 뭐라 그랬지, 스미? 미달이 됐을 때? 사부학당의 성적 우수잖아. 그치? 유공자 중에 자녀로서, 그치? 적자, 유공자의 적자 중에 소학에 능통한 자, 그치? 4번 답이 돼야지, 4번. 근데 1, 2, 3번도 또 성균관의 새로운 이야기지, 그치?
그전에 우리가 앞에 또 봤던 내용은 아니지, 그죠?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봐. 자, 17번은 뭘까? 다음에 한국의 전통적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삼국시대 교육제도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건 유교, 불교, 천도교는 아니지 않니? 이거 조선시대 천도교 아니야? 니은, 고려시대 관학에는 국자관, 학당 한교가 있었고 사학에는 12도 서당, 서원은 아니지. 서원은 이건 조선 거잖아, 그치? 고려시대 건 아니지. 딕은 조선시대 성균관의 교육과는 사서와 오경, 역사서의 강독과 제술 및 서법론, 이 맞지 얘기, 그치? 3은, 4는 조선시대 잡학교육은 장학원, 사역원, 전의관, 관상감 등에 의해서 담당하였다. 근데 뭐, 그치? 천상 이게 맞는 게 돼야 되겠지, 뭐, 그치? 오케이. 몇 번다? 4번. 4번이 답이 됐다. 아무래도 7급 문제니까 좀 더 디테일해, 그치? 자, D점 넘겨. 또 가자. 전통적 교육기관인 경당은 어디지? 어느 시대야? 고구려잖아, 고구려. 12도는 어느 시대야? 고려 아니야, 고려? 서원은 어디야? 조선, 그치? 공통적으로 적합한 건 어느 거야? 전부 다 이거 사립교육기관이지, 그치? 맞나? 오케이. 1번다. 1번. 자, 19번 들어가자.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가와 나에서 추구한 교육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가를 보자. 고려시대에 세워졌던 것으로 조선시대에 와서 그 교육적 기능이 왕성해진 지방교육기관의 지방교육기관, 현대 공립학교와 유사하다. 뭐지? 이건 국가 관학 중에서 지방교육은 뭐였어? 아까 향교였잖아, 향교. 나는 풍기군수 주세봉이 안양의 모세에 사당을 세우고 춘추 두 차례에 걸쳐 재앙하는 동시에 학문을 강습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사당이니까 뭐야? 서원이지, 서원. 기억은 이건 뭐였지 아까? 성균관 아니야? 니은이 뭐지? 관악으로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지방유생, 그치? 이게 뭐야? 향교지, 향교. 디귿은 조선 중기의 민간 사학이니까 이게 서원이지 뭐, 그치? 얘가 답이다, 얘가 답, 그치? 그 대신 니을은 뭐였지? 서당. 이건 서당이지, 서당. 구분할 수 있겠어? 몇 번 답? 3번 답이 되겠다. 20번 가자. 소수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는 백운동 서원이라고 불렀다. 관악인 향교의 발달에 대응하여 아니지. 향교가 발달이 됐으면 굳이, 그지? 서원 같은 거를 지을 리가 없잖아, 그치? 향교의 기능이 어때?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어때?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어떠니, 그치? 지방에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히 서원이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치? 얘가 틀렸다, 얘가. 2번 답이 돼야겠다. 자, 그러면 21번 들어가자. 서당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번 어때? 학습자의 개인차를 무시한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까 주입식 교육이 어디였지? 보충자료 봐. 주입식이나 안기식은 서당이었지, 서당. 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지.
기억에는 어떤 게 문제가 있지? 학습자의 개인차를 무시한, 아니, 그렇지는 않아. 능력에 따라서 진도를 달리하는 개별학습. 옆에다 써봐. 서당 교육은, 능력에 따라 진도를 달리하는 개별학습. 니은, 신분적 제약이 없었으므로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국가 지휘 감독은 아니지, 그치? 국가 지휘 감독 받는 거는 관학이잖아, 그치? 얘는 사학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재정 지원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기억날 거야. 서당 갈 때 어떻게 돼? 국가에서 준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해서 쌀이나, 그치? 이런 것도 이제 갖다 주는 거잖아. 소요 경비는 전에 서당 설립자가 부담을 했지, 뭐, 그치? 그 대신 이제 서당을 설립한 사람은 어때? 그 학생들에게, 그치? 유생들에게 이제 돈을 받은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해. 요즘 학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맞겠지, 뭐, 그치? 답은 4번이 맞다, 4번. 기억, 니은은 틀렸어요. 기억, 디귿은 니은, 리을, 미음. 세 개가 맞아. 근데 서당 교육에 대한 설명도 잘 됐네. 니을은 뭐라고 했어? 계절에 따라 가르치는 교과목의 차이가 있었으면 조교제가 활용되었다. 개화기 때 개량 군대 시 교육기관인 원산학사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더불어서 좀 서당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고. 22번은 뭘까? 서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금방 얘기했는데 몇 번 답일까? 2번. 그치? 지금 금방 위에 문제 얘기했잖아. 그치?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능력에 따라서 진도를 달리하는 개별학습을 한다 그랬잖아. 그치? 23번은 서당에 옳지 않은 건 뭐야? 공립학교는 아니지. 사립이잖아. 사학이잖아. 그치? 24번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향교는 문묘와 명륜단을 둔 지방의 대표적 교육이 맞지? 향교는 문묘 있다 그래. 사부학당이 문묘 없고, 그치? 니은은 2번은 사학으로 서원이 등장해 발전하였다, 그치? 3은 중앙의 사립 고등기관으로서 12도, 야, 이건 조선시대 아니잖아. 12공도는 어디야? 고려지? 고려, 그치? 25번. 각 시대별 교육기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치? 어느 게 맞을까? 우리 한번 써볼까? 고구려는 뭐지? 옆에다 한번 써도. 고구려는 뭐예요? 태학과 경당 아니야? 한번 딱 모으자. 그 다음에 백제는? 백제는 오경박사. 근데 백제는 어떤 자료가 없어서, 그치? 그 다음에 신라는? 국학이지? 국학. 그치? 고려는? 고려는 국자관. 그치? 또 오부학당. 또 서당 또는 12공도. 조선시대가 뭐지? 성균관. 그치? 그 다음 사부학당. 그치? 그 다음에 향교, 서원, 서당. 맞지? 그래서 시대별로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또 모아놔버려. 응? 맞나? 오케이. 그러면 답은 어느 게 맞는 거야? 3번이 맞아, 3번.
3번 이렇게 비교해봐. 자, 뒷장 넘기자. 뒷장을 넘겨서 26번. 조선시대 이제 과거제도 얘기가 나오네. 자, 그거 조선시대 과거제도 보자.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져진 것은 문과의 대과는 초시, 복시, 전시 세 번의 시험으로 이루어졌다. 그건 맞는 얘기야. 그리고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실시하였고 대개 중인계급의 자제들이 응시해. 이것도 맞는 얘기야. 디귿은 문무 양반 관료 체제가 형성되어 무과를 실시하였으며 초시와 복시가 아니라 단일화됐어. 단일화. 나눠져 있지 않고 단일화돼 있고, 문과 중 속과는 생원과와 진사과로 구분되며 합격자에게는 무과의 응시 자격이 부과되었다. 아니, 무과의 응시 자격이 아니라 뭐지? 성균관 입학. 대과, 문과,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거, 자격. 됐어? 답은 1번이 그래서 맞는 거야. 27번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문과, 대과에 급제한 자에게는 홍패가 지급되었다. 생진과에 복시에 합격한 자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생원시에는 유교 경전을, 진사시에서는 부시 등의 문학을 시험 보았다. 과거 시험은 정규 시험인 정시와 특별 시험인 별시로 구분됐다. 정규 시험은 식년시야. 정시가 아니라 정규 시험은 식년시. 식년시. 3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그리고 특별 시험에는 정시, 증방시, 별시. 요거는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옆에다가 이렇게 또 과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붙여놔. 그러니까 정시가 정규 시험이 아니었던 거지. 그 특별 시험이었던 거지. 자, 28번 가자. 과거 시험과 성리학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바로 들어갈게. 조선시대 문과시험 대과는 초시와 복시. 초시 복시가 아니라 금방 뭐라 그래서 정기시와 부정기시. 그치? 초시 복시가 아니라 정기시와 부정기시. 이렇게. 그치? 답은 그래서 2번이 과거제도에 대한 시험과 성리학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 자, 29번 들어가자. 근데 이제 학교 요런 건 좀 잘 기억해야 되나? 자, 이제 학교에 대한 문제 나오니까 보자. 옳게 설명한 것은 진학절목. 진학절목을 뭐냐면, 쌤이 불러줄게. 예조 때, 교사의 임용, 전직과 학생의 근면, 출결. 예조 때 교사의 임용, 전직과 학생의 근면, 출결을 다루는 거야. 권학사목은 뭐냐면 권근이 쓴 거야. 권근, 소학을 모든 교육의 기초로 할 것을 주장한. 소학을 모든 교육의 기초로 할 것을 주장. 학교 모범은 아까 했었지. 뭐라 그랬어? 이가 쓴 책으로, 그치? 학생 수양에 관한 훈규. 구제학교 읽어봐. 예조에서 만든 것으로 성균관의 교육 단계를 구체로 서술하다. 이게 답인 거야. 원점 절목은 아까 뭐라 그랬어?
성균관에서 유생들의 출결에 관한 규정이라 그러지 않았어? 된다. 4번이 답인 거야. 뒷장 또 넘겨봐. 일본 조선시대 학자별 교육 관련 규범에 대해서 올바르게 된 것은 학생의 수양, 훈육에 관한 규칙은 아까 뭐라 했지? 학교 모범이라 그랬잖아. 학교 모범. 성균관 유생의 출석 성적을 하는 것은 원점 절목이라 그랬지. 원점 절목. 그치? 3번의 권학3목은 맞아. 모든 교육의 기초를 소학으로 함. 학교 모범은 교원의 취임, 전직, 학생의 선발 가는 장학, 평가에 가는 금방 학교 3목이라 그랬잖아. 그치? 학교 3목. 신입생 결세 장학제 학과 자격제도의 규정은 학교 절목. 학교 절목. 31번은 뭘까? 권근이 정한 것으로 사학에 교원을 관학에 채용하거나 그 학생을 강제로 관학에 옮기는 일이 없도록 감사와 수령이 잘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다. 요거는 향학 3호. 향학 3호. 2번 답이야. 고려 사립학교에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사립학교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치? 향학 3호. 이런 건 좀 말이 어렵지, 그치? 요건 좀 해놔야 돼. 요거는 문제를 한국 교육사에서 낼 수 있는 충분한 규범들에 대한 거야. 요거는 좀 암기해. 근데 그거 범위 되니까, 그거, 그치? 자, 31번 보자. 교육 사상가 우선 보충 자료 좀 봐봐. 교육 사상가에서 보충 자료 봐봐. 권근 좀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공근근 관산 사덕을 수양 용목으로 해서 그 교육의 근간을 만들었다. 근서에서 원대의 교육 순서를 배열을 제시하고 소학을 가장 먼저 읽도록 했다. 도의 교육 교수를 주로 하여 우리나라의 시청과 교육의 선구자다. 사단 칠정의 철학 사상으로 입학 도서를 집대성했다. 이 권근의 가장 특징이지, 그치? 자, 이제 문제 봐봐. 금방 나왔지? 공근 관신의 사덕, 그치? 근서를 원대, 누구야? 권근, 그치? 얘기 됐어? 자, 33번 봐. 태계 이왕이야. 조선시대 대유학자이자 태계 이왕은 유교 교육의 일반적 목적과 같이 인을 체득한 사람인 성현이 되는 것에 교육 목적을 두었으며 부단히 기질을 변화시키는 걸 중요시 여겼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중시하고 있었는데 무엇이란 지적 행위와 실천 행위를 보다 길고 넓게 철저한 개념으로서 인신의 주제인 심을 다시금 주제하는 것이다. 자, 교재 보충 자료 봐. 태계 이왕 읽어봐. 태계 이왕의 교육 사상은 뭐였어? 입지와 경에 대한 사상이지. 경경, 그치? 경경. 오케이. 2번 답. 그치? 태계 이왕 하면 경사상이지, 뭐, 그치? 자, 뒷장 넘겨봐. 34번은 누구 얘기일까? 인간이 타고난 본성에는 차이가 없는데도 인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뜻이 바로 서지 못하고 밝게 알지 못하며 실천이 득실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실천 항목으로 입지, 명지, 역행 등을 중시하였다.
국리, 거경, 역행을 교육의 3대 방법으로 중시하면서 수양의 방법으로 진실 땡을 거짓 없는 성을 강조했다. 자, 보충자료 2 좀 읽어봐봐. 2 읽어봐. 이는 이왕과 더불어 성리학의 쌍벽 교육 사상에 뭐가 나왔어? 성 사상이 나오지. 성에 대한 사상, 그제? 이황은 경, 그제? 이는 성, 이를 성자리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제? 오케이. 이에게 이는, 자, 그러면 답 찾아봐. 이의 답으로서 아닌 것은 그의 사상은 훗날 실학, 동학, 계하 사상까지 영향을 주었다. 독서의 순서로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순서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성학 십도를 지어 성인이 되는 공부 방법을 보여주었다. 얘가 누구지? 이황이지, 이황. 성학 십도는 이황이야. 이황은? 자, 35번 가자. 조선 후기 실학에 갖는 교육적 특징이 아닌 것은 한글 보급에 노력을 했다. 국권, 이건 국권 회복은 조선 후기 실학이 아니지. 개화기 시대지, 개화기 시대. 개화기 시대에 민족 성각자들이 주로 했던 교육의 그제 특징이지. 국권 회복. 자, 36번 들어가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교육 세상이 된 것으로 모두 옳은 것은 유용어는 과거제 유지, 아니 과거제 폐지지, 폐지. 저기 보충자료 좀 봐봐. 보충자료에서 보면 조선 후기에, 그치? 실학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교육제도를 쇄신하고 과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출세지향의 사회적 관념을 타파하여 교육사상은 숙례와 근검, 남녀유별, 인간평등관, 능력제일주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동학이 발달해서 계급제도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케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제? 대표적인 사상가로 이식, 유용원, 이희, 적양홍 이런 사람들을 꼽아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와봐. 이익은 교육 방법은 맹목적인 암기보다 질응답을 중시하였다. 박지원은 도덕성을 지닌 경제인을 교육의 인간상으로 보았다. 정약용은 아동이 추상적인 표현하는 글자를 먼저 읽고 난 다음 감각기관을 경험하고 글자를 익히는 거 순서 바꿔.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 경험하고 글자를 익히게 하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그 답은 4번 니은디근이 맞는 게 되는 자 뒷장 넘기자. 유용원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태어나면서 귀하지 않은 자가 없기에 모든 인간은 차별 교육받아야 된다. 천자문 사량, 통감조료 등과 같은 책은 읽기에 적절하냐 비판하였다. 이거는 박지원과 적양용의 삼성 불가득설이라고 얘기하는 박지원과 적양용. 38번 가자. 실학사상과 유용원이 교육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바로 갈게. 나라를 좀먹는 육종 시정 요구 이익의 이야기하는 39번은 조선시대 교육사상가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것은 1번 뜻을 세우는 일을 인간 형성의 첫 번째 중시했다. 이왕이 아니라 이이고 신분제 타파를 전제한 교육형 기획균등을 유형원 3번은 과거제대 패널 지적으로 산불 가득설을 제시했다. 박지원과 적양용, 그치? 4번은 경세 재민 정치를 통한 교육 국가의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 적양용이 아니라 답은 4번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같은 유사한 일신 전공의 방법을 주장하였다. 5번이 답이 돼야 되는. 자, 40번. 1번은 누구지? 무실, 역행, 중의, 용감, 사대, 안창호지? 도산 안창호. 기회균등하면 아까 뭐라 그래서 유영원이라 그러지 않았어? 3번의 답이지. 실학사의 집대장은 과거론을 집필하였다. 4번은 수기와 위천하인상을 제시한 적야경. 교육 월보를 창간하여 최초로 통신교육을 실시하였다. 남궁어. 근데 이런 건 진짜 문제 내면, 그지?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요즘은 많이 자취를 감춰, 그지? 근데 이런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지? 그냥 문제로 보는 거지, 뭐, 그지? 자, 뒷장 넘겨봐. 41번은 누구야? 경세치용이라면 뭐 나오지 않나? 이어받았으며 봉건사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해 개혁을 주장했다. 교육에서는 학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교육 방법 질의 응답, 교육 내용에서 주체적 내용을 강조해. 1번. 숙내 사상과 가정교육 중요성을 강조했다. 1번 답이야. 면내 학교를 두고 의무교육을 실시할 주장했다. 홍대응, 그치? 그 다음에 동등한 교육기관 유형원이지, 유형원. 4번은 소학을 우리 실정에 맞아서 저술할까 아동의 능력에 따라 규제된다. 이동무. 5학론을 주장했다. 적야경. 42번. 교육 이념으로서 공과 정의 이념을 주장했고 내행 수결의 사람을 교육적 인간으로 여겼다. 사소절을 저술했고 일상 속에서 소절을 닦지 않으면 대의를 이룰 수 없다 봤던 이동무. 43번. 적야경과 가장 가까운 방법은 이번에 수기위천화를 강조해서 실천을 통한 학습을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3번의 실사구시는 안정복이지. 안정모. 지와 덕을 갖추고 끊임없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비를 향해서 유형원. 내적 충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신전공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44번. 적야경과 체한계 교육사상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답으로 갈게. 적야경은 주자의 영향을 받아서 성현을 본받는, 그치? 법성현을 강조하였다. 아니지. 성리학을 강조했지. 성리학. 3번 답이 틀렸지? 오케이. 자, 뒷장 넘기자. 45번. 체계적 한자 학습을 위하여 여건 교육용 교재로서 천자문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상하 각각 천자를 수록하여 2천자로 구성되었다. 상권에는 유형적 개념에 해당하는 한자를 담았고 하권에는 계절, 기구, 방위 등 무형적 개념에 해당되는 한자를 담았다. 적야경이지, 적야경. 적야경의 아학편. 이 문제 아학편은 요건 좀 잘 기억해봐. 아학편은 성학지표는 조선중기 2, 경몽요결은 2,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내용. 학교모 보면 아까 이제 2, 왕명을 받들어서 학교의 규범을 정한 거, 그치? 46번. 독서하는 순서는 먼저 소학으로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으로는 대학과 근사력으로 그 틀을 정하고 다음으로 논어와 맹자, 중용, 오경 읽고 그 사이사이 역사서와 선현들의 성리를 읽고 위를 넓히고 식견을 정밀하게 한다. 이게 학교 모범. 학교 모범 4번 답이 돼야 돼. 학교 모범. 이 학교 모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원봉사는 이고 왕에게 올린 상소문이야. 성악십도는 이황, 왕에게 올린 상소문이고, 성악지묘는 제왕의 학문 내용 정리, 제왕의 학문 내용 정리하는 게 성악지묘야. 학교 모범 47번. 조선위기 실학자들이 교육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건 바로 들어가자. 4번으로. 천자문은 조선 중기 서예가 한호의 글씨로 그지? 천자문의 경우는 조선 중기 서예가, 그지? 만든 체가 아니야, 천자문이? 이거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아니지, 그지? 천자문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뒷장 넘기자. 그럼 이제 개화기에 교육이 돼 있는데, 보충 자료 좀 봐봐. 이제 보충 자료를 보면, 됐어? 거기 조선 후기 다음에 근대 교육이 돼 있지. 근대 교육에서 갑오경장 이후의 교육을 말한다. 근대 교육의 사상이 근간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이나 외국어 교육, 실업 교육 등이 있으며 외국 교육 필요성이 근대 학교가 설립된 시기이다. 그래서 교육급 조서 고종 때 해서 쭉 이제 돼 있고 참고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개화기 교육도 바로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얘기할게. 이것도 거기 교재 봐봐. 462페이지에 주어져 있는 개화기의 어떤 일제 감정기의 그 부분은 문제 중심을 역시 택했나? 자, 1번 보자. 우리나라의 개화기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바로 갈게. 성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였다. 아니, 차별 없는 교육의 보편화를 추구했지. 차별 없는 교육의 보편화 추구. 개화기는 차별이 있는 그런 교육의 사상은 아니지, 그죠? 자, 넘겨서 2번 문제. 유경고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66년 조선 정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2번. 헬리팩스가 주무교사였으며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아니야. 동문학교, 동문번역학교야. 동문번역학교. 그러니까 이걸 따로 막 이렇게 또 추가시키지만 문제 중심으로 그냥 여기 잠깐 머리 들어봐봐. 그죠? 이런 거 그냥 문제 중심으로 봐두는 게 맞죠, 여러분들? 그죠? 뭐 동문학교가 어떤 게 막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죠? 자, 3번 가자. 구한말 고종이 선포한 교육 입국조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덕지순으로 아니야, 덕채지. 채지 이 순으로 강조해 있어. 덕채지. 채덕지가 아니라. 4번. 교육 입국조서의 내용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실용주의와 전인교육. 아무래도 개화기니까, 그치? 5번. 교육 입국조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1895년에 2월 고종이 조칙으로 발표한 교육에 대한 특별조서이다. 2번. 학무 아문을 두고 새 학제를 실시하여 관학을 세우고 외국 유학과 새로운 학문에 관하여 언급한 최초의 것이다. 아니, 이거는 그치, 홍범 14조야. 홍범 14조에 있는 이야기야. 14조. 이 교육 입국조서의 내용은 아니야.
14조가 대외적인 선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제? 규정이야. 요게 2번이 답이 돼야 돼. 자, 뒷장 넘기자. 6번 문제에서 개화기 이후 설립된 학교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교육 입국 조서 이후 산학제에 의해서 신학제에 의해서 세조 설립 아니 여기는 양정의식이 아니라 한성사범학교예요. 한성사범학교. 1번 답이 한성사범학교. 오선학교는 성애경을 실천한 외국인 학교다. 이승훈 옆에다 써. 점진학교는 서도 지방의 최초의 사학으로 남녀공학 소학교. 안창호, 도산 안창호, 배제학단, 서영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근혜신 사학 남학교. 아펜젤러, 그치? 아펜젤러. 7번. 근대학교의 학로서 학교의 한국의 관학은 주로 어느 교육에 치중하였는가? 2번. 외국어 교육과 교원 양성 실업 교육. 그치? 주로 외국어 교육이 참 많았죠, 여러분들. 그치? 8번.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고종이 가벼계획의 시기에 발표한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근데 요거는 좀 의미 있게 받아줘. 지금 우리가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잘 설명하고 있어. 기업, 초등단계 의무교육 실상을 선언하였다. 니은 유교수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근현대시 대학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다. 딕은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덕양, 체양, 지향을 제시하였다. 과거의 허명교육을 버리고 실용교육을 중시할 것을 밝혔다. 아무래도 이게 개화계 실학 중심의 그제? 교육이었으니까 어느 게 맞는 거야. 기억 니은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딕을 리을이 맞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주로 개화기 시절에 실학 중심의 어떤 사상을 생각하면 되지, 그치? 9번은 가보 광무교육계획 시기에 따른 한국 교육, 근대교육의 성과에 해당되는 것은 사립학교령의 재정공포. 1번 답은 요게 맞상은 자, 뒷장 넘기자. 다음에서 개화기 민족사학의 공통된 설립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민족의식의 고체. 민주주의 이념학사는 이거는 개화기가 아니잖아. 그치? 이건 근대적 교육관이지, 근대적인 거.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는 개화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그치? 근대지, 근대. 3번이 좋겠다, 그러면. 니은은 아니고 나머지 맞지? 11번 가자. 원산학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교사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아니야, 선교사가 아니라 덕원부사 정현석과 협력해서 설립한 거야. 정현석. 선교사 아니고 2번은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 3번 서당의 전통을 계승한 근대적 학교들. 얘가 답이야. 4번은 가벼개혁이 일어난 해 설립되었다. 아니야. 가벼개혁 후. 그러니까 1883년에 설립이 돼서 설립이 됐고 가벼개혁 후 공립학교로 전환했어. 공립학교로 전환.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럼 뒷장 넘겨보자. 자, 그러면 467페이지 펴봐. 요것도 이제 문제로 바로 체크해 줄게.
자, 이 부분도 문제로 바로 체크하자. 1908년에 사립학교혁명의 근본 취지는 1번 애국사상의 원상인 사립학교의 감시 1번 답이야. 그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쭉 한번 읽어 자료는 2번은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을 건전한 인격이 4대 정신으로 민족교육자면 도산 안창호지 뭐 그죠? 그 다음에 학자, 언론인, 독립운동가라서 그 국헌 배양을 위해서 국사교육을 중요시했으면 서북협성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사람 박은식이 1번. 4번은 일제치하의 교육정책 중 학교의 명칭을 일본인 학교와 같게 변경하고 사실상 학교 교육이 폐지된 시기는 3번 3차 조선 교육령 요 3번이 답이 돼야 돼. 응? 자, 뒷장 넘겨서 5번은 일제강점기의 교육, 민족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선 총독부 후 이거 아니지 이건 그치? 2번 노동자와 도시 빈민을 위한 노동약이 시행했다. 2번 답이야. 3번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신문사 조선이나 동아일보 4는 각종 외국학교 설립되지는 않았어. 오케이. 2번 답이 돼야 되고 6번 들어가자. 근데 외국학교는 주로 개학이 있었던 건지 강점기는 아니었지. 그치? 6번은 일제강점기 제2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 고등보통학교 수업료는 3년이 아니라 4년에서 6년으로. 4년제에서 6년제로. 그치? 변경했어. 그래서 3년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답은 2번. 나머지 대학 설립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사대운동 표출된 반일 감독 무항에서는 회유책이었다. 7번. 일제 강점기 대한 교육으로 옳은 것은 3번 바로 들어가자. 일제를 우민화 정책, 일제의 우민화 정도 불구하고 제2차 조선 교육 시기에 조선인이 보통학교 재학생 수는 증가하였다. 3번 답으로 체크해주면 돼. 큰 의미 두지 말고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자 이제 뒤에 가자. 마지막 문제 풀자. 근데 여기 봐봐. 자, 여기 보자. 근데 여러분 저기 보충 자료 봐봐. 근대 교육하고 근대 학교에서 이제 현대 교육에서 이렇게 딱 요약 정리 해놨잖아, 그치? 그 정도 선에서 문제랑 그냥 끝내버려. 여기 봐봐. 근데 사실은 어떤 조문이나 이런 내용까지는 그래, 그치?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중심으로 그냥 체크하는 선에서 끝내버리는 게 맞아. 근데 이제 하면은 앞에 이제 딱 설명이 다 돼 있잖아, 그치? 거기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 선에서, 그치? 근데 그렇다. 문제 나올 확률은 되게 낮은데, 그치? 기출 문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주는 걸 거야. 응? 자, 그러면 자 세 문제 마지막 정리하자. 응? 됐어? 1번 어때? 미 군정시대의 교육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단선형 학제 도입했다. 2번 교육법 제정 공포 얘가 틀렸어?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12월 31일 12월 31일 재정 공포. 2번 답이 틀린 거야. 자, 넘겨서. 다음은 현대 우리나라의 교육사적 사건들 시간 순으로 배열한 것은 가가 교육자치제도의 1952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시행은 1969년. 다는 9년제 의무교육 단계적 시행 198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 1974년.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야. 자, 마지막 문제.
1980년대 7월 30일 교육개혁 조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과외금지 제도, 2번 독학사 제도 설립, 옆에다 써 1990년 4월 7일. 1990년 4월 7일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독학사 제도 설립. 그러니까 1980년에서 7월 3일 교육개혁 조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자. 응? 자,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쭉 뒤에 거는 체크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한국 교육사까지, 그치? 이제 다 마무리가 젖었어. 응?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해주잖아, 그치? 그 문제 잘 또 들어. 응?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응?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진행을 할 거야. 응? 근데 일단은 그치? 자, 여기 좀 잠깐 보자. 이제 다음 이제 1장부터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김기천 쌤이 교육학 교재가 있어. 근데 쌤 교재가 지금 이제 수업하면서 쭉 프린트로 다 나갔잖아, 그치? 근데 다음 텀에는 이 김기천 쌤 교육학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 요 교재는 이제 구입을 해서 들으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론 정리, 그치? 그리고 일요일날 문제풀이, 그치? 그리고 교육학 이론은 김기천 쌤 거 가지고 쌤이 이론 정리 쫙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돼. 됐어? 그래서 내일 또 문제풀이 잘 들어. 됐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마치기로 하자. 그래서 지금 쌤이 쭉 하면서, 근데 쌤 보기에는 기출문제 핵심 정리해 준 거 있잖아, 그치? 그 자료를 잘 모아주고 그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